아, 걔가 왜 여기 있어? 누구 걔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보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수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어요. 이 미친 개가. 민수가 보리를 발로 차려 했어요. 보리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리야, 너 왜 여기 있어? 보리는 수진에게 달려가 앞발로 막았어요. 마치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 좀 불러주세요. 직원이 소리쳤어요. 구청 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영희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어요. 수진아. 영희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혼인신고서, 멍한 수진, 당황한 민수.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수진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바닥에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수진의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서류 뭐예요? 영희가 민수를 노려봤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혼인신고. 수진이가 제정신일 때 동의한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가 수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딸의 눈동자가 초점이 없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네. 엄마, 저는. 수진이 더듬거렸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구청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도 구경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영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딸 수진이 보리를 쓰다듬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보리야, 오늘도 예쁘네. 수진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부드러웠습니다. 보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수진의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이 영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이 작은 집. 남편을 잃은 후 딸과 단둘이 살아온 세월이 아프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수진은 올해 35, 아직 결혼하지 않은 채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가끔 걱정스러웠지만 딸이 행복해 보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농지가 갑자기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된 것이에요. 땅값이 하루아침에 10배로 뛰었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부자가 된 거예요?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영희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던 그들에게 갑자기 찾아온 행운이었어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주 수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진 님이시죠? 저는 프리미엄 투자 컨설팅의 이민수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정중하고 따뜻했어요. 수진은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투자 컨설팅이요? 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자산 가치가 상승한 분들께 맞춤형 재산관리 서비스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간단히 만나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수진은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지만 수진은 이미 호기심이 생긴 듯 했습니다.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흘 후 민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의 30대 중반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수입니다. 그가 인사를 건넬 때 보리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보리가 왜 그래?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보리는 평소 사람들을 좋아하는 개였거든요. 누가 와도 꼬리를 흔들며 반겼는데 민수만 보면 털을 곤두세웠어요. 괜찮습니다. 동물들이 처음엔 낯설어하죠. 민수는 웃으며 말했지만 영희는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리는 계속 경계하며 낮게 짖었어요. 영희가 보리를 안고 달래려 했지만 보리는 몸을 떨며 민수를 노려봤습니다. 보리야, 그만해. 수진이 보리를 꾸짖었어요. 하지만 보리는 전혀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서류를 꺼냈어요. 그의 설명은 매우 전문적이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토지의 가치는 앞으로 더 상승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투자 전략 없이는 세금 부담만 늘어날 수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들었습니다. 영희는 옆에서 지켜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민수의 말투는 친근했지만 왠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거든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상담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더 자세한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릴게요. 민수가 일어서자 보리가 다시 으르렁거렸어요.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네요. 보리가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는 건 처음 봐요. 수진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민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보리를 보는 눈빛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영희는 수진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보리 반응이 이상하지 않니? 엄마, 보리도 사람 취향이 있는 거 아닐까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 같은데. 수진의 눈에는 이미 민수에 대한 호감이 비치고 있었어요. 영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는 현관 쪽을 계속 바라보며 불안해했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같은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수라는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묘한 위험함. 그리고 그것을 감지한 보리의 반응.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영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평온했던 그들의 일상에 드리워진 첫 번째 그림자. 그것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 것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수가 다시 찾아온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런 걸 왜? 그냥 지나가다 예쁜 꽃을 보니까 수진 씨 생각이 나서요. 민수의 미소가 따뜻했어요. 수진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보리는 또다시 으르렁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수진이 보리를 더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보리야, 정말 왜 그래? 그날부터 민수는 자주 집에 왔어요. 투자 상담을 핑계로 했지만 영희가 보기에는 수진을 만나는 게 진짜 목적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진과 민수는 연인이 되었어요. 엄마, 민수 씨가 저에게 고백했어요. 수진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너무 빨랐습니다. 만난 지 한 달 만에 연인이 되다니. 수진아, 너무 성급한 것 아니니? 엄마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수진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비싼 선물도 자주 사다 주고 맛있는 식당에도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민수가 수진에게 건네는 작은 알약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 이거요? 스트레스 완화용 건강보조제예요. 요즘 수진 씨가 피곤해 보여서 민수가 자연스럽게 설명했어요. 수진은 의심 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정말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수진이 기뻐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상했습니다. 딸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였어요. 수진이 평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도 줄었고 자주 멍하니 있었어요. 수진아, 괜찮니? 네. 아, 네. 괜찮아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마치 딴 생각에 빠져 있던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변화가 뚜렷해졌어요. 수진이 자꾸 깜빡했습니다. 약속을 잊거나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아침에 말했잖니. 김치찌개. 아,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수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의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수진의 눈빛이었어요. 예전처럼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흐릿하고 멍한 상태였어요. 민수는 그런 수진을 더욱 자상하게 돌봤습니다. 수진 씨, 많이 피곤한가 봐요. 이 보조제 좀 더 드세요. 고마워요, 민수 씨. 수진이 기계적으로 알약을 받아 먹었어요. 영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딸이 점점 인형처럼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수진의 상태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교묘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진 씨,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평동산 15번지요. 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3,000평 정도요. 수진이 멍하게 대답했어요. 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영희는 옆에서 지켜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민수가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수진 씨 어머니는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다른 재산도 있나요? 엄마가 적금도 좀 있고. 수진아. 영희가 급하게 말을 막았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얼굴에 순간 짜증이 스쳤어요. 하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영희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경보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보리의 반응도 점점 심해졌어요. 민수가 올 때마다 보리는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털을 곤두세우고 이빨을 드러냈어요. 보리야, 왜 그래? 민수 삼촌이 무서워? 수진이 보리를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리는 절대 민수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희는 결심했어요. 수진이 잠든 후 민수가 주고 간 알약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작고 하얀 알약. 겉보기에는 평범한 영양제 같았어요. 하지만 영희의 직감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분명 뭔가 이상해. 영희는 알약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때 보리가 다가왔습니다. 보리는 알약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보리도 싫어하는구나. 영희의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다음 날 민수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알약을 가져왔습니다. 수진 씨가 요즘 더 피곤해 보여서 좀 더 챙겨왔어요. 고마워요. 수진이 멍하게 받았어요. 영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영희가 수진을 부엌으로 불렀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아, 너 요즘 좀 이상해. 엄마,
전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자꾸 깜빡하고 멍하니 있고 그냥 피곤한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영희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양말이야. 정말 괜찮은 거니? 민수 씨가 주신 건데 뭐가 문제예요? 수진이 약간 짜증을 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힘없었습니다. 영희는 딸을 꼭 안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이미 영희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보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리는 수진의 방 앞에서 서성이며 낑낑거렸어요. 마치 무언가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수지는 점점 더 깊은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교제 3개월째 민수가 새로운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좋은 투자 기회가 생겼어요.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수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고수익 해외 펀드인데 연 수익률이 30%예요. 지금 가입하면 특별 혜택도 있고요. 영희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4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수없이 봐온 사기 수법이었거든요. 30%라고요? 영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웃었습니다. 네, 해외 원자재 투자라서 수익률이 높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는 확신했어요. 그런 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은 세상에 없었거든요. 수진 씨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도 모두 가입했어요. 민수가 더 그럴듯하게 꾸몄어요. 하지만 영희의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수지는 약에 취한 듯 흐릿한 표정으로 끄덕였어요. 좋은 것 같아요. 수진아, 잠깐. 영희가 급하게 말렸어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리가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서류를 물고 흔들며 찢어버렸습니다. 보리야. 수진이 소리쳤어요. 민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죄송해요. 보리가 왜 이러는지. 괜찮습니다. 서류는 다시 가져올게요. 민수가 억지로 웃었지만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날 밤 영희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그 투자 이야기 다시 생각해봐. 왜요? 좋은 기회라고 했는데. 연 30% 수익률이 말이 돼? 은행 정기예금이 고작 3%인데. 영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하지만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가 거짓말할 리 없어요. 영희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딸이 완전히 민수에게 세뇌된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민수는 더 큰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수진 씨, 생명보험도 하나 들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생명보험요? 네, 보험금이 10억 원이에요. 보험료는 월 200만 원이고요. 영희는 의자에서 일어날 뻔했습니다. 월 200만 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너무 비싸지 않나요? 영희가 끼어들었어요. 민수는 영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 같은 자산가라면 당연히 고액보험을 들어야죠. 자산가라는 말에 영희가 움찔했어요. 민수가 수진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보험금 수익자는 누구로 할까요? 민수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영희의 직감이 소리쳤습니다. 위험해요. 당연히 어머니로 해야죠. 수진이 멍하게 대답했어요. 민수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바꾸면 되겠네요. 민수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영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수진과 결혼해서
보험금 수익자가 되려는 속셈이었어요. 그날 저녁 영희는 수진의 방을 뒤졌습니다. 수진이 잠든 사이 조용히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명의로 작성된 각종 금융 서류들이 있었어요. 대출 신청서, 투자 계약서, 보험 가입서. 수진이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한 게 분명했지만 내용을 제대로 파악했을 리는 없어 보였어요. 이런 미친. 영희가 욕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수진을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보였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 서류였어요. 수익자가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민수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수진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가 10억 원을 받게 되는 거였어요. 다음 날 민수가 부모님과 함께 왔습니다. 수진 씨 가족과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셔서요. 민수의 부모는 5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계산적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수진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민수 어머니가 말했어요. 하지만 곧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땅이 정말 좋은 곳에 있다면서요? 노골적인 질문이었어요. 영희가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이 워낙 좋잖아요. 민수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은행에서 오래 일하셨다니 적금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개인적인 이야기는 죄송해요. 그냥 우리 가족이 되면 서로 알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가족이 되면? 영희의 혈압이 올라갔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가족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보리는 민수 가족이 오자마자 미친 듯이 짖었어요. 평소보다 더 격렬했습니다.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어요. 걔가 왜 이렇게 사나워요? 민수 어머니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보리는 원래 순한 아이인데. 수진이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보리는 전혀 그치지 않았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발로 보리를 밀치려 했어요. 그 순간 보리가 더 격렬하게 짖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게가. 민수가 보리를 잡으려 했어요. 보리는 민수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보리야, 그만해. 수진이 보리를 떼어냈어요. 보리의 눈에는 필사적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가족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 같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보리가 이상해요. 괜찮습니다. 동물은 원래 그런 거죠. 민수가 웃었지만 눈빛이 살벌했어요. 그날 밤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40년 은행 경력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명 사기꾼이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위험에 빠져 있었습니다. 보리만이 이 모든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영희는 보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보리야, 우리가 수진이를 지켜야 해. 보리가 영희의 손을 핥으며 끙끙거렸어요. 둘만의 비밀 동맹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수진 씨, 오늘 구청에 같이 가요. 평소보다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수진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청에요? 네, 혼인신고하러요. 영희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 갑자기? 수진아, 뭔 소리야? 맞다. 엄마한테 말 안 했네요. 수진이 기계적으로 대답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흐려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재촉했어요. 빨리 가야 해요. 오늘 안에 신고해야 하거든요. 왜 그렇게 급해? 영희가 따져 물었어요. 민수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그냥 좋은 날이라고 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영희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급한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수지는 멍하니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형처럼 움직였어요. 수진아, 너 정말 괜찮니? 네, 괜찮아요. 목소리에 힘이 전혀 없었어요. 영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수진을 재촉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보리가 갑자기 뛰어나와 민수 앞을 막았습니다. 으르렁거리며 길을 가로막았어요. 보리야, 비켜. 민수가 화를 냈어요. 보리는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수진이 보리를 밀어냈어요. 보리야, 왜 그래? 민수 오빠 좋은 분인데. 오빠라는 말에 영희가 소름 돋았어요. 수진이 완전히 세뇌된 상태였거든요. 민수와 수진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영희는 급하게 보리를 불렀어요. 보리야, 우리도 가야 해. 하지만 보리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담장을 뛰어넘어 어디론가 달려간 것 같았습니다. 구청은 복잡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각종 업무를 보러 왔습니다. 민수는 수진을 데리고 혼인신고 창구로 갔어요. 혼인신고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수가 빠르게 작성했습니다. 수진은 옆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신부님도 서명하시고 도장 찍어주세요. 직원이 말했어요. 수진이 기계적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쿵! 문이 거칠게 열리며 보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구청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보리는 미친 듯이 짖으며 민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 걔가 왜 여기 있어? 누구 걔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보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민수의 바지를 물고 늘어졌어요. 이 미친 개가. 민수가 보리를 발로 차려 했어요. 보리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보리야, 너 왜 여기 있어? 보리는 수진에게 달려가 앞발로 막았어요. 마치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요원 좀 불러주세요. 직원이 소리쳤어요. 구청 안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영희가 헐떡거리며 뛰어들어왔어요. 수진아. 영희는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혼인신고서, 멍한 수진, 당황한 민수.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저는. 수진이 혼란스러워했어요. 마치 꿈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바닥에 서류를 주워들었어요. 혼인신고서였습니다. 수진의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 서류 뭐예요? 영희가 민수를 노려봤어요. 민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그냥 혼인신고. 수진이가 제정신일 때 동의한 거예요? 물론이죠. 하지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가 수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딸의 눈동자가 초점이 없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정신이 있니? 네. 엄마, 저는. 수진이 더듬거렸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이 사람이 뭘 했어요? 구청 직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도 구경하러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 여자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 사람이 제 딸한테 이상한 약을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했어요. 구청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약이요? 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건강보조제라고 속이고 수면제를 먹였어요. 민수가 발끈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증거가 있어요? 수진아, 가방에서 그 약 꺼내봐. 영희가 말했어요. 수진이 멍하니 가방을 뒤졌습니다.
작은 알약병이 나왔어요. 영희가 알약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 약 때문에 제 딸이 이상해진 거예요. 구청 직원이 알약병을 받아봤어요. 이거 성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냥 비타민이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보리가 민수를 향해 다시 으르렁거렸습니다. 수진이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왜 여기 있어요? 수진아, 너 혼인신고하러 온 거 기억나? 혼인신고요? 언제요? 수진이 진짜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구청 직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신고해야겠어요. 경찰서에.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보리가 영희 곁으로 달려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희는 보리를 꼭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보리야. 내가 구해줬구나. 그날 구청에서 민수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구청에서 난리가 난 후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수지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수진아. 하지만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이 얼마나 많은 약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진의 혈액에서 강력한 수면 유도제 성분이 나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농도면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됐을 거예요. 영희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수의 집에서 놀라운 증거들이 나왔어요.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 가짜 투자 서류들, 보험 사기 계획서까지.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조직적으로 사기를 벌이고 있었어요. 주로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노렸습니다. 수진이 10번째 피해자였어요. 이런 나쁜 놈들. 영희가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냈어요.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 연애를 빌미로 접근해서 약물로 정신을 흐리게 만든 후 재산을 빼돌리거나 보험금을 노리는 것이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수와 그의 부모는 모두 중형을 받았어요. 민수는 징역 10년, 부모는 각각 7년씩이었습니다. 영희는 법정에서 민수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한때 수진을 속였던 그 매력적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영희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약물이 빠지면서 점차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엄마, 정말 제가 그런 일을. 다 괜찮아. 이제 끝났어. 영희가 딸을 꼭 안아줬어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이 일을 계기로 영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금융사기 예방 강연이었어요. 각종 모임과 복지관에서 사람들에게 사기 수법을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영희의 강연은 호응이 좋았어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 더욱 생생했습니다. 특히 연애 사기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영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덕분에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보리에게 찾아왔어요. 사건 이후 보리가 급격히 늙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 것 같았어요. 보리야, 아프니?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보리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었지만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는 말했어요. 나이도 많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네요. 보리는 12살이었어요. 사람으로 치면 할아버지 나이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보리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영희와 수진의 품에서 평화롭게 떠났습니다. 고마웠어, 보리야. 영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내가 우리를 구해줬어. 수진도 울었어요. 보리가 없었다면 지금의 그들은 없었을 거예요. 보리의 장례식에는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모두 보리의 영웅담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똑똑한 개였어.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켰네. 사람들이 보리를 추모했어요. 그 후 영희와 수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다시 직장을 구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영희는 강연 활동을 계속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집에는 새로운 강아지가 왔어요. 이름을 뭐라고 할까? 보리이는 어때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영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보리가 지켜준 소중한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